안녕하세요. 돈 되는 현장의 김현중입니다. 여러분은 재개발 투자하실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입지, 두 번째 사업성, 세 번째 주민들의 추진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를 전부 다 충족하면서 재개발 열기가 정말 뜨겁다는 현장이 있어서 오늘 한번 나와봤습니다. 거기에 상품성까지 갖춘 1억대 초소액 투자가 가능한 5,000세대 강북의 대장이 될 입지 시작하겠습니다. 요즘에 동탄 집값이 22억을 찍으면서 굉장히 큰 이슈인데 그만큼 GTX의 영향력은 좀 엄청나다는 큰 대목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는 GTX A 노선에서도 소액 투자가 가능한 지역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나온 연신내역입니다. 6번 출구 앞에 나와 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지금 공사로 인해서 폐쇄되어 있습니다. GTX 개통을 실감케 하는 현장이지 않을까. 이제 하반기에 이제 운정 서울 구간이 개통 예정에 있습니다. 연신내역에서 서울역까지 4분. 이제 4년 뒤에 완전 개통을 한다면 연신내역에서 삼성역까지 9분 내 도달이 가능하게 됩니다. 부동산은 결국 강남 접근성이 핵심인데 이제 강남까지 10분대로 진입이 가능하게 된 거죠. 또 연신내역은 추가로 GTX 2노선까지 발표가 돼서 환승역으로서도 큰 가치를 보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불광동 많이 왔었잖아요. 점점 올 때부터 그때만 해도 완전 사업 초기였는데 이제 진짜 개통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하니까 감회가 새로운 것 같고, 위쪽에 보시면 구민들을 위한 문화광장도 이렇게 조성이 된대요. 정말 기대가 되네. 후한이 22억 찍었다고 엄청 이슈가 그렇죠. 난리가 났죠. 그런 거에 비하면 월신내는 아직 조용한 편이에요. 그렇죠. 현재는 그런데 보시면 역 주변으로 정말 많은 정비 사업들이 추진하고 있잖아요. 근데 아직은 이제 뭐 랜드마크라고 불릴만한 아파트가 없다는 게 사실 큰 이유겠죠. 지금 진행하고 있는 정말 많은 정비 사업들이 추진이 다 되고 이제 GTX A 노선이 개통이 된다면 정말 연신내역의 잠재력은 정말 풍부하다고 생각합니다. GTX 대해서 좀 더 말씀드리면 지금 가장 빠른 사업 속도를 보이는 GTX A 노선이잖아요. GTX A 노선을 보시면 지금 행정구역상 서울 정착이 총 4곳이에요. 연신내역, 서울역, 삼성역, 수서역 총 4곳인데 연신내역이 또 행정구역상 서울이라는 점도 좀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 있죠. 왜냐하면 예를 들면 뭐 송파구나 강동구 보시면 길 하나 두고 서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집값이 좀 차이가 있는 곳들이 좀 여럿 있거든요. 행정구역상 서울에 위치해 있으면 정말 많은 지자체 예산도 활용할 수 있고 많은 개발 혜택이 있다는 장점도 있겠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게 서울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는 그 브랜드 가치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연신내역이 지금 서울의 서부권에 위치해 있잖아요. 그래서 뭐 교통환경이나 주거환경들이 비교적 좀 개발이 더뎠는데 이 두 가지가 지금 개선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경기도 동탄도 22억인데 연신내역의 주거환경과 교통환경이 개선이 된다면 좀 어느 정도 키 맞추기, 아니죠, 그 더 이상 갈 수 있는 잠재력이 풍부한 곳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보여드리는 현장 불광 2동에 나와 있습니다. 불광 2동 사업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보통 재개발 사업에서는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비율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 단독주택의 비율이 높으면 사업성이 좋은 대신 동의를 조금 안 나올 테고, 반대로 공동주택 빌라의 비율이 높으면 사업성은 떨어지겠지만 동의율은 굉장히 높겠죠. 그래서 이 재개발 예정지의 이 비율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늘 나온 불광 2동 같은 경우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비율이 9대1 정도 되거든요. 그만큼 사업성이 굉장히 훌륭한 구역이다. 장점 너무 많은데 요즘 서울 신축 대단지 아파트를 줄여서 서신대라고 하거든요. 들어보셨어요? 서신대? 별다줄이네요 정말. 아무튼 요즘 서신대 위력을 이번 하락장 때 좀 많이 느끼셨겠지만 대부분의 서신대들이 하락 대비 회복이 굉장히 빨랐어요. 그 말은 즉슨 수요가 많다는 거잖아요. 이제 서울 신축 아파트의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제 대단지 생활권에 정말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정말 장점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세대수가 적은 나홀로 아파트 보시면 거래 자체가 없어요. 불광 2동 신속도합계 예정지 같은 경우는 5,000세대 이상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정말 GTX A 노선과 함께 정말 강북의 대장이 될 수 있는 입지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앞서 말씀드린 세 가지 포인트, 입지, 사업성, 주민들의 추진 의지, 세 가지 전부 다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주민들의 추진 의지라고 생각해요. 서울시 정비사업 역사를 보시더라도 정말 진행이 잘 돼서 입주한 곳도 많지만 도중에 구역이 해제된 곳도 좀 여러 있거든요. 입지가 정말 좋건 상품이 정말 좋건 사업성이 정말 뛰어나도 토지 등 소유자의 재개발 의지가 없다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것들이잖아요. 불광 2동 신통기 구역 같은 경우는 정말 단기간에 높은 동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준비위원만 한 100분 가까이 되신다고 합니다. 그만큼 재개발 의지가 정말 뛰어나다. 그래서 오늘 불광 2동 신통기 구역 예비 추진위원 사무실 찾아뵈서 지금 현재 진행 상황이나 앞으로의 계획들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여쭤보는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불광 2동 391에서 480 번지 향민마을
신속통합 추진 준비위원장 김화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불광이동 신통기 재개발 진행 사항이나 앞으로 그 향후 계획들 어떤 게 예정되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에 수시로 전환이 돼가지고 네네. 네 번째를 하는 거예요. 네네. 2021년도에 2차 신속통합 계획을 이제 추진했고 53%로 이제 구청에 이반을 했는데 그 당시에 은평구에서 11군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탈락을 했고 네. 2차는 22년도 봄에 이제 공공재개발을 해가지고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53%. 그런데 이제 미선정 지역이 이제 선정이 돼갖고 네, 맞아요. 권리 산정 기준일, 그 토호제, 그다음에 행위 제한까지 이제 받아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원동력을 이어서 이제 그날 그 해에 가을에 2차 신속통합 기획을 했죠. 마찬가지로 그때는 이제 한시적으로 날짜가 이제 한 달 보름 정도밖에 시간 안 주다 보니까는 다시 재동력으로 해가지고 53%의 성과를 얻었어요. 짧은 기간에. 네. 수시로 전환되면은 동의서를 받아갖고 내가 넣고 싶은 달에 아무 때나 넣으면은 된다. 그러면은 이제 동의율도 많이 올라가겠죠. 그래서 작년에 7월 17일 날 저희가 연번 1호를 받아갖고 추진을 하고 있었어요. 동의율이 58%가 지금 한 2,200장 정도를 제가 갖고 있어요. 네네. 아직까지는 안 내고 있는 상태예요. 나머지 70%를 채워갖고 이제 입안을 하면은 긍정적인 결과가 올 거라 생각하고 어저께 이제 구청에서 이제 교육이 있었어요. 신속통합 계획이. 네. 거기서도 이제 구청장 김미경 구청장님이 나오셔갖고 서두 인사를 했는데 뭐 신속통합에 대해서 앞으로 지대한 관심을 갖고 적극 행정을 해주겠다. 앞으로 구행정도 조금 변화가 되지 않을까. 이게 좋은 마인드로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가 불광 이동 사업 주변 좀 둘러보다 왔는데 확실히 그 예비 추진의 열기가 좀 느껴지는 것 같아요. 현수막도 굉장히 많은 것 같고 네. 실제 주민들의 지금 반응은 좀 어떠신지. 지금 반응들은 지금 저희가 숨고르기 하고 있는 기간에도 계속 문을 열어놓고 있어요. 네. 많은 분들이 지나다니시면서 찾아오시고 일부러도 찾아오시고 저희가 핸드폰 직영폰이 2개가 있는데 지금도 많은 문의가 전화가 와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가. 그러고 보면은 여기 주민들이 여기가 우리 지역이 통일로 초입 관문이거든요. 네. 그리고 연신내역하고 그렇게 멀지도 않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 주민들이 재개발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저는 잘 될 거라 이번에 4번째 도전이다 보니까는 잘 될 거라 긍정 마인드를 갖고 있어요. 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랑 사업 예정 세대 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궁금해요. 지금 현재 오래된 집들은 이제 연락이 안 되고 네. 행불자 처리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분들 다 일단은 제외를 하고 지금 약 3,700분의 이제 소유주분들이 계세요. 네. 지금 연락되고 있는데 네네. 3,700세대에서 우리 면적이 26만 6천 평방미터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설계 회사에서 그 설계를 했는데 이 면적에서 약 5,400세대를 지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3,700명 소유자 중에서 세대수는 이제 아파트 세대수는 5,400세대가 나올 거로 나와 있어요. 평형은 뭐 맨 꼭대기 좀 펜트하우스부터 뭐 나홀로 사는 뭐 10평대 아파트까지 다양하게 평수를 정해갖고 지금 뽑아져 있는 게 약 5,400세대. 거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가 굉장히 큰 게 하나가 또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여기 보면은 우리 이게 전체 지역이거든요. 네, 사업구역. 네. 여기가 요 북방에는 3명 컴퓨터 고등학교가 있고요. 네네. 연천중학교가 이게 2개가 있어요. 네네. 밑에 쪽으로는 연신초등학교, 네네. 연신중학교, 영감초등학교 이게 남방 쪽이죠. 네네. 동남방.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일조권 때문에 교육승법에 북방에 있는 학교가 굉장히 일조권에 많이 그렇죠.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네. 그래서 학교 2개를 있는 가운데 여기는 근접해서 아파트를 못 지니까 여기를 띄워놓고 한 게 5,400세대예요. 그런데 세명고등학교 이사장님을 직접 만나 뵙고 굉장히 긍정 마인드예요. 그래서 제가 직접 독대를 했는데 여기 위원장이 원한다면은 자기는 재개발을 반대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편입을 시켜줄 수가 있다. 새로 지어지면은 짓는 대로 가고 다른 데로 가라면은 이사 보상을 받았고 이사를 갈 수가 있다. 학교 문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조합 설립이 되면은 긍정적으로 이제 대시할 문제가 되고 그다음에 연천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학부모 사이에 그다음에 선생님들 사이에 이제 루머가 나오는데 향후 4년 5년 안에 학생 수가 작으니까 그러면은 녹본동에 학교가 없으니까 녹본동으로 이사갈 확률이 많이 있다. 향후 그걸 이제 교육청에서도 지금 회의를 하고 있대요. 그러면
이 학교는 이제 폐교 수순이 가겠죠. 학생 수가 없으면은. 네네. 그러면은 주민들 위해서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방안을 이제 모색을 하려고 그러죠. 그렇게 되면은 연천중학교나 이 두 학교, 북방에 있는 게 굉장히 아킬레스건인데 이 두 학교가 의외로 좀 쉽게 소유자들한테 좀 좋지 않을까. 그렇죠. 그러면 여기까지 넣었을 때,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통일로랑 연서로 관통도를 내주거든요. 기부 체납으로. 네. 그거를 이제 지화화해갖고. 이게 뭐냐면은 이 지상에다 지을 내면 그만큼 많이 뺏기잖아요. 그렇죠. 면적이 그 지화해갖고 관통도를 낼 수가 있고 그 위에 아파트를 지면 약 7,000세대 정도 되지 않을까 사업성이. 예상은 그렇게 예. 하신다는 거죠. 근데 혹자들은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이걸 터널 뚫어갖고 지화를 하면은 네네. 공사비가 엄청나게 많이 들 텐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는 이제 겉에서 보는 그런 얘기고 그렇죠. 제가 우리 설계사무실하고 이제 계속 운영을 하고 아이디어를 내갖고 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가 보면은 이제 복개도로라고 하잖아요. 네. 예, 그러면 땅을 갖다 평토 작업을 해갖고 네네. 땅을 파가지고 도로를 낸 다음에 복개를 올리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지상으로 이제 관통도를 내는 게 아니고 터널을 공법으로 뚫는 게 아니고 그냥 복개도로처럼 뚫고 그 위에는 아파트는 못 짓지만은 공원을 만들고 도로를 이제 다닐 수 있는 길을 만들면은 약 7,000세대 정도 뭐 서울시에서 역대 없는 그렇죠. 그런 세대 수가 나오리라고 봐요. 그러기 위해서는 추진이 준비 단계에서부터도 기초를 다져놓고 조합 설립 때까지 무난히 가야지만이 그게 이제 꿈이 이루어진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현장 많이 둘러봤는데 보면 이제 1군 시공사 현수막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사업 예정 세대수가 많은 만큼 시공사들 관심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그렇죠. 어떠신지. 저기 삼성라면 네. 삼성에서도 그 협조를 해가지고 네네. 우리 지역 재개발을 원한다 해가지고 프랑카드도 지원해줬고 네. 그다음에 대우 프로지오 네네. 여기서는 이제 많이 여러 가지 지원 사항이 있어 관심 있게 우리를 보고 있죠. 근데 다른 업체는 문의는 들어오는데 너무 현수막 회사가 많다 보면 네, 또 그쵸. 하기 때문에 이제 두 곳에 이제 한정을 해갖고 우리 지역에 이제 현수막을 달고 있어요. 더 문의가 많았지만 너무 많아 보이는 것 때문에 딱 두 개만. 너무 혼란스럽죠. 그렇죠. 예, 그만큼 관심이 많다는 얘기인 거죠. 그렇죠. 어차피 뭐 저기 제가 얘기 듣기로는 건설사 한 회사에서 네. 전체를 맡아서 도급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컨소시엄 해야죠. 이제 컨소를 해가지고 한 세 군데 네 군데 정도 컨소 시험 해갖고 네. 갈 수 있는 방향이기 때문에 뭐 선정 건설 회사에서 그건 알아서 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좀 중복되는 질문이긴 한데 요즘 정비사업 구역 내에서 학교 용지가 예정돼 있다가도 네. 환경 인구가 감소해서 취소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불광 이동 같은 경우는 주변 학교들이 워낙 많아서 네. 그것도 나중에 재개발 진행 때 큰 장점이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그렇죠. 생각하시는지. 가설이지만은 이런 얘기도 있어요. 저 연신초교랑 이제 어차피 이제 그 교육부 저기니까나 영광초구 연신중학교 있잖아요. 네네. 여기를 갖다가 저기를 흡수해갖고 이쪽 대단위로 크게 브랜드 학교식으로 신식으로 만들면은 명문 학교가 되지 않을까. 그러면은 그거를 이제 교육부하고 협의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주민들이 우리 조합 자체에서 어차피 우리 주민도 사업이니까는 그 명문 학교가 들었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행정을 뭐 물질적이든 뭐 다른 행정이든 교육부하고 상의해 갖고 명문 학교를 우리 단지 내에 좀 앉히고 싶다. 그렇게 되면은 이쪽 학교로 많이 오고 싶지 않을까. 이런 것도 이제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학구는 뭐 자연스럽게 형성이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준비위원만은 100분 이상 되신다고 좀 들었어요. 개인적으로 저거 재개발 추진 구역들을 많이 다녀봤지만 여기가 정말 뜨겁다고 생각하는데 그 비결이 혹시 있으실지. 그 비결은 우리가 지금 작년 12월에 저 준비위원 모집을 했어요. 그렇죠. 그 조건은 이제 2021년도부터 우리가 진행을 해왔다시피 그 봉사자들이 좀 많이 있었어요. 네. 그게 지금까지 끌고 왔는데 거기다가 우리 토지 등 소유자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는 네. 사실은 더 많이 모으려고 했었어요. 네. 근데 너무 초창기부터 많이 모으면 안 되겠다 싶어서 100명을 한정적으로 이제 모집을 했어요. 저희 단톡방에 이제 소유주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800명 정도 소유주분들이 계시고 그 안에서 이제 문자로 보내고 단톡방에서 알려갖고 어차피 우리 지역의 재개발이 원하는 사람들이 모였으니까는 멀리 있든 가까이 계시든 좀 협조를 해갖고 같이 한번 나갑시다 해가지고 한 며칠간 모집을 했는데 103명이 됐어요. 그래서 나름적으로 이제
열심히들 또 협조해 주시고 관심을 많이 두고 계십니다. 비결은 없어요. 이제 그만큼 열의가 크다는 거죠. 끊이지 않고 1차, 2차, 3차, 4차를 이어오다 보니까 네네. 주민들 관심도가 좀 높아지고 그리고 운영진들이 계속 그 사람들이 똑같은 사람이 이어서 하다 보니까는 네. 좀 관심을 많이 갖지 않을까 싶어요. 투자자 이제 갭투라고 얘기를 하죠. 네. 가까운 우리 옆에 붙은 지역 같은 경우도 뭐 운영진이 거의 뭐 갭투자식으로 거주민이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근데 저희들 이제 운영진은 거의 다가 이 거주자 우선으로 짜여져 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상시 이렇게 오셔요. 왜냐면 가까이들 사니까. 네. 또 멀리 사는 갭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계시죠. 아무래도 소유주들이 이제 가까이 직접 살고 계시니까 많은 분들이 찾아오셔서 관심을 거기에서 두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저희도 사업구역 내를 좀 조사해 보니까 단독 다가구 비율이 한 9대1 정도 압도적으로 높더라고요. 그만큼 그래서 사업성이 좀 좋은 것 같기도 하고. 평수가 넓은 이제 단독 소유자분들이 많이 1차, 2차 때 안 내신 분들도 이번에 4차 때 네. 많이들 내주셔갖고 좀 고무적이죠. 현재 동의율은 좀 어느 정도 되는지. 2월 달까지 네네. 지금 58% 정도 됐어요. 사실 58%면 아직 접수는 원래는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좀 얽혀 있다 보니까 그만큼 정말 추진 여력이 좀 대단하다는 거잖아요. 사실 이 정도 규모의 58% 정도의 동의율이면. 우리가 1차, 2차, 3차를 이제 53% 받았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다른 데가 동의율이 더 높고 공모다 보니까 다른 지역이 좀 더 우리보다 열악하고 네네. 하다 보니까 그 세 번의 이제 고배를 마셨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요번에는 전략적으로 한번 나가야겠다. 그래서 53% 갖고는 안 되니 70%는 채워가지고 입안을 해야지 선정위원회에서도 주민이 원하니까는 해줄 수밖에 없는 구도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기간은 길어졌지만은 30%만 그렇죠. 기준이 30%. 받으면은 이제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이죠. 그렇죠. 이게. 네, 근데 시험을 보는데 뭐 다 붙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맞죠. 그러기 위해서는 공부를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그렇죠. 70점을 받아야지 좀 합격 확률이 높지 않을까. 표현이 너무 멋지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바쁜 시간 촬영 응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불광이동 신통기 구역이 정말 5,000세대 이상이 강북의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항상 대전 열심히 아파트가 되겠죠. 응원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이제 구역도인데 섹타를 8섹타로 나눴어요. 네. 1, 2, 3, 4, 5, 6, 7, 8 이렇게 나눈 이유는 오해가 있을까 봐 내가 이거 설명을 드린 건데 모르시는 분은 구역이 다 나눠졌네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모아타운이냐고 여쭤보시면 그렇죠. 근데 이거는 너무나 이제 토지가 너무나 넓다 보니까는 동의서를 진구할 때 저희가 편리하기 위해서 1구역, 2구역, 3구역, 4구역, 8구역까지 나눠서 팀장들이 다 있어요. 거기 또 팀원들이 있고 그래서 1팀은 동의서 받는데 1구역만 받고 2팀은 2구역만 받고 해갖고 섹타를 이제 8섹타로 나눈 것이지 한간에 이제 문의가 가끔 들어오는 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여기 다 쪼개진 거 아니에요? 모아타운이에요? 왜 이렇게 쪼개놨어요?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구역이 틀린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세요. 근데 그걸 이제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알고 계신 분은 알겠지만은 우리가 동의서를 받을 때 수월하게 받기 위해서 조직적으로 받기 위해서 섹타를 8개로 나눈 것 뿐이지 구역은 한 구역이다. 이렇게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규모가 워낙 큰데도 높은 동의율을 받은 이유가 있었네요. 그렇죠. 이렇게 체계적으로 하시니까 아무래도 우리 나올 수밖에 그 없어. 팀장들이 열심히 고생을 많이 해줬죠. 근데 위원장님이 다 설계하셨을 거예요.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자. 같이 하는 거죠. 뭐 저 혼자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아, 같이 주민들과 같이 운영진 회의하면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오, 좋네요. 고생했어요. 오늘 이제 여름이 진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만큼 저희가 이렇게 고생한 만큼 보람이 있는 일이니까 시청자 여러분께 정말 양질의 컨텐츠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희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정말 투자 관련 문의사항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제 입지, 사업성, 주민들의 추진 의지 이 세 가지를 전부 다 만족하는 거기에 소액 투자까지 가능한 매물을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소액 투자인 만큼 좀 매물이 한정적이니까 투자 관련 문의사항은 저희 사무실로 연락 주시면 상세하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4주 연속 상승하고 있고 전세가가 48주 연속을 상승하고 있어요. 정말 어쩌면 정말 서울 진입의 진짜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5,000세대 강북의 대장의 대립지 초세액 투자로 점 하나 찍어보시는 건 어떠실까요? 이상 돈 되는 현장의 김현중이었습니다.